자, 우리 방금 작년 이맘때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놀러 갔다가 인도네시아 이런 데 잘 가지 않습니다. 저는 유적을 가기 때문에 제가 자연 보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도네시아에 그냥 놀러 갔어요. 그런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데 놀러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유적지 좋아하고요. 자연 경관 그렇게 별로 대단하게 안 보고요. 그리고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노는 거는 그거는 인생이 긴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일중독이에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근데 그때 그냥 사람들 말 나와가지고 그냥 갔었어요. 그리고 진짜 편한 여행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가서 설명할 게 없으니까.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는 힌두교하고 이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근데 가기 전에, 여기 우리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까지는 오신다 그랬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대구 정토사의 대원 스님이라고 계셔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 큰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제가 오면 꼭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꼭 한 번만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거기를 한번 찾아갈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별로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유는 자칫하면 부담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여행사에서 밥 다 주는데 거기 가서 먹으면 괜히 빚만 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인도 가도 제가 한국절에 안 갑니다. 인도절에 가면 한국절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룸비니에 가면 대성 석가사에서 주무시거나, 그렇게 되면 대만에 가면 불광사에서 자고, 대부분 비슷합니다. 시설은 떨어지고 돈은 돈대로 줘야 되고 더 줘야 돼요. 이게 참 애매하다고.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시설이나 음식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런데 거기서 또 힘들게 살고 있다 하는데 또 가만히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리 주고 저리 주고 하다 보면 영 피곤해. 그렇다고 진짜 감동스럽게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로 이랬다가 꼭 어떻게 저렇게 하도 말씀을 하셔서 갔더니,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대원 스님한테 사식구제를 올렸는데, 원격 사식구제죠.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시차 계산 잘해야 돼. 원격 사식구제를 올렸는데, 저는 굉장히 그분들이 감동적이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그러니까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돌아가시는 상황이라 대충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불시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계산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쯤에 가게를 쉬고, 한국 음식점을 하는데 가게를 쉬고 어머니랑 같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그 보통 어려운 결정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손해가 많이 나더라도 내가 어머님을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아마 당신들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머니도 기뻐하셨을 거고,
손해는 났을지 모르지만 당신들도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생각했을 때 나는 진짜 할 만큼 했다. 떳떳함이 있는 거죠. 예. 물론 뭐 살면서 잘못한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한번 해드리면 사람이 뿌듯하죠. 생각할 때마다 뿌듯하죠. 그래서 참 요즘 이런 자식들 없는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49제가 끝나고 그 딸내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딸 둘에 아들 하나 있었는데 딸 둘 아들 하나 꿈에 다 나타났대. 그래서 나 간다 빠이빠이. 그렇게 해야 나중에 백중도 안 올리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고 하니까 자꾸 자식들이 백중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했대. 근데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어서 그 딸 둘은 저를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외국에 있어도 뭐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를 알고 있었고 아들은 저를 몰랐어요. 아들은 저를 전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뭐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나 모르는 사람 지천인데 뭐. 나만 선제적으로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그 아들내미 꿈에 제가 같이 나왔대. 같이 나왔대. 그리고 제가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아니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꿈속에 자기 아들내미 꿈속에 어머니랑 같이 스님이 나왔다.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비구스님 키 큰 비구스님을 한 번 더 데려갔다. 데리고 같이 나왔더라. 그래서 당신이 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찾아보고 어쩌고 해서 내가 꼭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식당에 가서 대접도 잘 받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제 꿈 꾼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인생이 피곤하거든. 이 집 저 집 다니느라고 죽겠어. 내가 할매 집 전문으로 다니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는 저도 참 희한한데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꿈에 나온다고 우울증이 네 영상 보고 치료됐다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나는 이해가 되는 게 우울증은 이해가 돼. 왜냐하면 우울증이 사람이 검사를 해보면 감정이 외부 자극이 와도 거의 계속 이대로 갑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극이 들어오면 너 뭐야?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고. 대응하지 않더라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인데 우울증 있는 분들은 외부 자극이 와도 거의 같이 갑니다. 잔잔한 호수 같아요. 뇌파 검사를 해보면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인데 제가 말을 할 때 말을 중구난방으로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꺾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듣고 있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다고. 이게 보면서도 계속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제가 불규칙한 유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 가지 하고 제 영상을 보면 제 주변에 많아. 진짜 우울증 전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말을 할 때 일부러 고절을 줘요. 이게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게 교수법에서 나오는 건데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이 곧 최면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고절을 주고 존댓말을 했다가 반말을 했다가 욕을 했다가 지랄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교수법이라니까.
교수법이에요. 그렇게 발전한 이유는 제가 진짜 많은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들었어. 저는 석사 2개를 졸업했고 박사를 8개를 졸업했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수업을 들었겠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늘상 하는 생각은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를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인간 수면제가 있어요. 약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거를 말로 치료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대단하신 능력자입니다. 불면증은 다 나에게 와라. 내가 한 방에 조져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선생님들 만나면 진짜 예전에 그 젊은 과부가 허벅지를 찌르는 심정으로 참아야 됩니다.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이거. 그러면서 제가 이게 이런 식의 수업은 정당하지 않다. 일단 자는 사람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논점이 다른 거예요. 방점 자체를 다르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친 짓을 하든지 간에 일단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떠한 교수법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저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진짜 피곤하지 않을 때는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진짜 피곤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합니다. 일반인 같이 하면 저 사람은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무지하게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이런 밤에 게다가 오늘 또 2탕이잖아. 노가다도 6시 이후는 2품을 준다고. 제가 어렸을 때 노가다 알바를 해봤거든요. 낮반하고 밤반이 틀려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야간 수업이 페이가 더 세요. 왜? 힘들어. 야간이 전체적으로 가라앉거든. 그래서 야간에 수업할 때는 텐션을 1.5로 키워야 돼요. 선생이. 네가 힘들든 안 힘들든. 그래야 그 사람이 전달돼. 그리고 제일 안 좋은 학생들이 누구냐면 직장인들. 직장에서 한탕 뛰고 약간 반쯤 죽어갖고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무언가를 끌어올린다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다수가 그렇게 쫙 잠겨 있을 때 있잖아요. 이거 앞에 쓰면요, 그 무게감이 쫙 옵니다. 그거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 근데 거기서 미친 듯이 텐션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낮방 같은 정도의 학습 효과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좀 굴러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걸 끝까지 극복 못하는 분들은 그냥 제가 그런 사람들을 대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월급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기생충들입니다. 학습 효과가 거의 잘 안 나. 하지만 아무 문제 없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잘 가르쳐요.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자서 그렇지.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네가 자든 깨있든 관계가 없다. 마이웨이로 갑니다. 쫙 이렇게 가거든. 자기의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강릉 관음사도 왔다 갔다를 하는데 거기 가면 과속 카메라가 있는데 과속 카메라가 이제 있으면 사람이 달리다가 저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공지능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요. 저는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태워주고 하거든. 자율주행이야, 자율주행. 그리고 제 자율주행의 좋은 점은 과속에 찍혀도 저한테 고지서가 안 나와. 너 때문에 찍혔어 라고 하면 그러니까 잘하지 이러면 됩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100km야 그러면 사람이 120으로 달렸다가 카메라가 있으면 100으로 이렇게 밟아서 줄이잖아. 근데 구간 단속이 있어요. 지랄 같거든 진짜.
구간 단속 걸리면 진짜 짜증나요. 옆에 탄 사람도 짜증이 나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짜증이 날까 싶어. 그래서 그 구간 단속을 가면 진짜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 그런 선생님이 계셔요. 구간 단속 모드로 가시는 선생님이 있어. 난 많이 만났다니까. 그리고 책을 읽으시는 분도 있어. 누구를 문맹으로 보나. 씨, 뭘 갖고 와가지고 책을 읽어요. 야, 노안 아직 아닌 거 과시하나. 내가 이랬다. 우리 또 그런 선생님들 뒤에서 잘 씹습니다. 찰지게 씹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들쭉날쭉한 이런 거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우울증 환자나 이런 분들에게 자극을 주는 것 같다. 뇌에 자극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우울증 나섰다가 많이 있어요. 아니 진짜야. 생각보다 많이 있어.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꿈에 나타나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 계속 듣다 보면 저는 그런 분들 되게 좋아합니다. 제 거 이렇게 틀어놓고 좀 틀어놓고 좀 자. 그 연속으로 해놓고 자라고. 연속으로 해놓고 요즘 주무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틀어놓고 자면 꿈에 나옵니다. 게다가 제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찌르는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염불하기는 안 좋지만 사람을 각성시키기에 좋은 목소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더 잘 새겨지지 싶어. 온화하게 말하시는 분보다는 잠자기는 어려운데 잠들기 최고는 제가 보기에는 법상 스님이에요. 법상 스님 저랑 학교도 같이 다니고 했는데 그 양반은 젊었을 때도 그랬어. 근데 일생이 이러더만. 일생이 이래. 나는 그때도 이랬다. 그래서 잠드는 거는 아마 법상 스님 거 듣는 게 불면증 치료에는 좋을 것 같고, 제 거를 들으면 꿈에 나타나는 확률은 제 게 더 심할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약간 기저가 있으니까. 그래서 야, 꿈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렇게 말레이시아 같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가 꿈에 나타났어요는 굉장히 재밌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 맞았어요. 그때 제가 많은 일행을 데려갔고, 제가 또 키 큰 스님도 한번 같이 데려갔고, 그때 제가 비구니 스님 4분, 비구 스님 저까지 2분, 저 2명이 갔거든요. 근데 거진 맞았어. 거진 상황들이 다 맞았어.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얘기를 제가 작년에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그거를 무슨 그분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할 만한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왜 이럴까를 생각했죠. 제가 원래 신통과 관련돼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안 드렸나? 나는 왜 공부하는 사람이 됐는가? 쉽게 말해서 왜 학교를 가게 됐는가? 제가 말 안 되는 걸 무지하게 좋아하죠. 말 안 되는 걸 무지하게 좋아하죠. 내가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고등학교 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신통을 부리는 사람, 초능력을 쓰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고등학교 내 생활기록부에 3년 연속 도따끔이라고 써있다. 전교생이 다 알고 있었어? 선생님이 전교생이 다 알고 있었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뭘 일으킬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그래서 그때는 또 그런 거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사람과 달리,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과 달리 기도, 가피, 뭐 영험 이런 거를 또 광호 스님이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쪽 영역은 스님 거 아닌 거 아니요? 왜 자꾸 내 쪽으로 넘어오냐고. 나 원래 그쪽 출신이에요. 나 원래 그쪽 출신이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누나가 한 얘기가 지금도 있는데, 내 동생이 사자 직업을 가지겠다. 그게 사자라는 게 아니야. 의사 검사가 아니고 도사였어서 도사. 도사. 아이씨. 도사지망생이었다니까? 내가 도사지망생이라니까? 그것도 사자 직업인가? 내가 싶기는 한데. 도사다, 씨.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 기적이 있고 신통이 있어요. 기적은, 인과가 없습니다. 그거는 신이라고 하는 아주 인간의 생각이나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 있는 존재가 외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냥 얘기를 해드리면 개미가 바닥을 이렇게 걸어 다녀. 그럼 개미가 날아다니진 않겠지. 앤트맨 날아다니더라. 근데 개미는 이제 걸어 다니잖아. 그래서 개미는 그냥 개미를 그냥 편의상 정의를 해봅시다. 2차원적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냥 바닥에서 맨날 기고 있으니까. 개미. 벼룩은 3차원적인데 개미는 2차원적이라고. 그렇게 2차원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개미를 사람이 딱 들어서, 아까도 제가 이렇게 수계하고 있는데 개미가 자꾸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는 개미를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개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월정사에 제 방에 개미 나와서 내가 되게 좋아했는데 개미가 더 이상 안 나와서 좀 슬펐습니다. 개미가 집에 많이 나오면 다른 이상한 벌레들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개미를 또 좋아하잖아. 개미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개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안 다치게 살짝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려 보내줬어. 몇 번을 그러고 있었거든. 왜냐면 제가 움직이다가 눌려 죽을까봐. 예전에 그 애완개미 사건도 있었잖아.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라는 소설에 보면 애완개미, 개미에게 점을 찍어놓고 뭐 했다는 그런 소설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소설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였었던. 그래서 그렇게 그 개미를 이렇게 제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겨놓으면 얘는 이 차원을 인지를 못하는 거야. 이 공간이라는 3차원을 인지를 못하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놓으면 얘한테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는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2차원적에 있는 존재를 3차원의 대상이, 초월적 대상, 걔 입장에서는 계산이 안 떨어지는 그걸 들어서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기적은 견적이 안 나와요. 개미의 인과율에서는 이것은 계산 불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개입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불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불교는 우리가 눈앞에서 계산하지는 못해도 거기에는 또 다른 어떤 원리나 작동이 존재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표면적 인과가 있고 이면적 인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쓸 때 하는 거는 우리는 표면적 인과. 하지만 여기에 작동 원리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인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누구는 인지하느냐? 전문가는 인지하는 거죠. 제가 내가 그런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스님들도 뭐 양자역학 얘기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그렇게 잘 아시면 그쪽 전문가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쪽 전문가로 나가시면 제가 알기로는 세계 1위로 올라가잖아요. 1년에 1,000억 법니다. 1년에 1,000억 법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그런 영역들이 우리가 주워 들어서 대충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삼성이 뭐 반도체 팔아서 얼마를 뭐 남겼어. 이런 거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도 반도체가 그게 얼마나 미세한 공정이고 이거 인지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로서는 맞잖아요. 네. 하지만 거기에 인과가 없는 거냐? 인과가 있죠. 그러니까 오류가 나면 그걸 수정을 하는 거고 반도체에는 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개를 만들었는데 7개를 못 써. 자꾸 불량률이 많은 거야. 그러면 그게 만들어도 이문이 안 남지. 불량률이 70%야. 야,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 수율을 떨어뜨려 가지고 최대한 그러니까는 10개를 만들면 8개는 정상품이 나오게 하면 대박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사실은 TSMC한테 삼성이 졌던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이 많이 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떨어지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기술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어떠한 논리들이 없느냐? 삼성은 잡아내지 못하지만 TSMC는 잡아냈다는 거는 거기에는 인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 맞죠? 우리가 아느냐? 모르죠. 그건 삼성도 몰랐어. 그래서 삼성이 쳐발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갑자기 인공지능이 삼성을 멱살 잡아 끌어올리면서 전 국민이 500만 주주가 행복한 이러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인과라고 보는 거예요. 맞죠? 그건 인과.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과 인과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눈으로 볼 때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왜? 우리 입장에서는 둘 다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는 인과를 초월해 있고 그걸 초인과라고 하고 하나는 인과의 범주 안에 있는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가는 작업을 해요.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술이라든지 가피라든지 영험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지만 그거를 인과로 계산을 때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서 확률을 높일 수 있죠. 확률을 높일 수 있죠.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벼락을 맞는 것이 어떤 작동 원리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그랬지. 죄업이 무거우면 벼락을 맞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리고 그 전류가 유리하게 흐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죠. 그게 금속, 그 다음에 높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만든 게 피뢰침이잖아. 그 원리를 내가 안다면 그것을 통해서 벼락을 끌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제가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거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기에는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잖아. 벼락이 여기저기에 막 랜덤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추나무가 걸릴 확률을 따지면 야 그거 거의 로또 아니요? 맞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피뢰침을 연결해서 이렇게 쭉 짝대기를 해놓으면 벼락이 찌직 하면서 벽조목이 만들어지는 거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손에 들어가는 벽조목은 브라운관 같은 거를 이렇게 전기 충격을 줘서 아스형 벼락이라고 전기 자극으로 그러니까 찌직 이렇게 거지는 벼락이에요. 인공적인 겁니다. 천연적 벼락이 아니고. 근데 봐봐,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는 천연 벼락을 이렇게 당기는 거. 그리고 최고로 좋은 거는 그냥 벼락이 떨어지는 거겠죠. 3으로 얘기하면 가짜로 만든 벼락은
인삼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적인 벼락이 떨어진 대추나무는 산삼이 되겠고요.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면 산양, 산삼 되겠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되게 쉬워. 어려워?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쫓아 이렇게 찾아간다고요. 그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얘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포박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는 것이 적을수록 신기한 일이 많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신기한 일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신기한 일이 많다면 여러분은 부시맨인 겁니다. 여러분은 부시맨이야. 부시맨에게는 천지가 신기한 일이야. 콜라병 하나가 신기한 일이야. 그런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을 계산으로 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과법 안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못 볼 뿐이지 그것을 전부 다 계산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신통은 배울 수 있고 기적은 배울 수가 없어요. 그건 배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외부적인 강력한 우리랑 다른 어떤 존재의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배울 수가 없고 신통은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없어도 신통은 배울 수 있습니다. 기술이에요. 기술. 생활의 달인 같은 거예요. 그 원리들을 익히기만 하면. 그래서 저를 전혀 못 본 사람도 꿈을 꿀 수 있느냐? 계산이 떨어지는 방법이 있어. 계산이 떨어지는 방법이 있어. 그런 방식이 어떤 거냐면 집단 무의식과 관련된 방법이거든요.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고전 심리학자, 프로이드보다 조금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보다 명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밑밥을 깔아야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전 심리학가 있고 현대 심리학자가 있고 이렇게 바뀌는데 프로이드가 맨 처음에 시작했지만 융이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확장시킨 분이에요. 그분이 유식학이라고 하는 불교의 유식학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게 집단 무의식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개별적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 다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 아니면 한국에, 우리나라에 3,000개가 넘는 섬이 있대. 그렇게 많은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씌었겠지. 뭐 무인도 뭐 이런 것까지 다 씌었겠지. 그 섬들은 다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속에서는 다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대륙도 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해 가면 오스트레일리아도 호주나 이런 데도 연결되겠죠. 하지만 거기까지 연결하기는 쉽지가 않아. 하지만 우리 주변은 이렇게 하면 연결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차하면 좀 사람 많이 살아요. 그럼 다리를 놔버리잖아. 그냥 막 바로 막 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 코드를 통해서 깨어날 수 있어. 그리고 그 연결 코드 안에는 그거를 아뢰아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모든 기억들, 우리 인류가 처음부터 존재했었던 모든 어떻게 보면 경험들이 누적돼 있어요. 그게 기억의 저장고 같은 역할도 해. 연결도 되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누적돼 있어.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에덴의 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담이 용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쓸데없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원초적인 것들도 일부는 존재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래서 에덴의 용이에요. 생각보다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너무 편안하게 사셔서 이런 책들을 잘 모르시는 것 뿐이에요.
생각보다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전혀 엉뚱한 상황에서의 인지가 가능해요. 이 밑으로. 그리고 가족끼리는 이게 생각보다 더 튼튼하게 연결돼 있어. 그래서 그 공간으로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면 태몽 같은 거 대신 꿔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엄마가 미국에 있는 자식한테 갑자기 전화를 해서 내가 꿈자리가 사납고 뭔가 기분이 찜찜한데 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신내림 받으세요. 이런 게 우울증 각성시키는 포인트입니다. 생각해보면 재밌다? 걱정해서 했는데 어머니 신내림 받으셔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어. 나 평생을 그러고 살았다. 내 평생을. 그래서 왜 아들한테 그 얘기 들으면 되게 웃길 것 같지 않아? 근데 봐봐. 미국이랑 날짜가 달라. 날짜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다고. 그런데도 그게 동시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래서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그게 더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코드로 뭘 할 수 있느냐?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코드가 없으면 입시기도 있잖아요. 입시기도 하고 있으면 웃깁니다. 내가 입시기도 나한테 좀 붙이라고 내가 그렇게 나같이 공부 많이 한 놈도 없는데 고졸 스님한테 입시기도를 붙여놓고 이 아들이 대학 가기를 바라냐? 내가 야 씨, 그 기도하는 스님도 대학 못 갔어. 그리고 나한테 붙이라 하니까 또 안 붙이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애들 대학 그게 지났대. 이미 지났대. 아들이 40이에요. 뭐 이런.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입시기도를 하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절에서 이렇게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걔는 안 와요. 언제나 대리 참석입니다. 딱 느낌은 뭐냐면 제가 예전에 민방위 훈련 걸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대신 갔었던 거랑 비슷해요. 나는 왜 민방위 훈련이 안 나오지? 내가 이랬어. 난 절에 있는데 내가 옮겨 다니니까 이 훈련 통지서가 나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갔었대. 아니야, 있어. 가보면 여성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몰랐어? 지금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랬어. 그리고 민방위 훈련 받으러 가면 여성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남성분들은 뭐 대충 알 거예요. 가면 막 이렇게 신문 보고 있고 그래. 교육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선배님들 그 신문 좀 접으시고요. 뭐 이러면서 시작해. 민방위 온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어.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느낌인 거지. 입시 기도를 하는데 지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해요. 다 대리 출석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대리 출석이야. 그리고 합격하잖아? 그러면 걔 이름으로 화분이 대리 출석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화분이 온다? 걔가 오느냐? 걔는 끝까지 안 와. 걔는 누군지 끝까지 몰라. 서울대를 갔는데도 누군지 몰라.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해봐. 그게 가능할까? 그게 지금 이러한 채널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면 여러분은 기도비 10만 원을 띈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해 준다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철야 기도를 하면 대부분이 자기 기도로 오시는 분보다 특히 적광전에 이렇게 보면 그래요. 대부분 가족과 관련해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이게 철야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철야 기도가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도 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예요. 아침에 눈 뜨면 고통이고, 살아오시느라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심한 위로에. 그 고를 저도 그대로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도사지망생이라 그랬잖아. 도사지망생이었는데 도교만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시대에는 도교가 생각보다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도교의 말 중에 반노환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노를 바꿔서 동으로 돌아간다. 젊어진다. 젊어진다. 유기체의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간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 설이거든요. 근데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게 바뀐 거 아세요? 유기체가 세포가 젊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은 죽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젊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벌써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도 그렇고 뭐 구글에서도 그렇고 영생에 대한 얘기가 있고, 전에 푸틴하고 시진핑 만났을 때 서로 쏙닥쏙닥 하다가 문제된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런 얘기들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안 죽는, 아니면 근데 이 상태에서 안 죽는 게 아니고 젊어진다니까. 젊어진다니까. 그 얘기가 벌써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몇 세대 지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얘기들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주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그 부분이 연구가 상당히 됐고, 이거는 미친 듯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돈이 되죠. 돈이 되죠. 야, 생각을 해봐. 젊어지는 거를 눈에다가 투여를 했더니 노안이 사라지고 젊은 눈으로 바뀌었어요. 야, 그러면 라섹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1,000만 원 콜, 1억 콜 들어갑니다. 이거 그리고 나이 든 사람 모두를 상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고비나 마흔자루가 왜 저렇게 쉽게 말해서 먹힐 수 있느냐? 치료약은 비싸게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치료약은 비싸게 받아도 그 치료되면 끝나니까. 뭐 1억을 약이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10억에서 30억짜리도 있습니다. 약이 특수치료약. 근데 그거는 그렇게 받는 이유가 개발비도 많이 들었고 사람인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몰 때려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개발비를. 책도 마찬가지거든. 많이 팔리는 책일수록 단가가 싸고요. 책 가격이 싸고요. 전공서적일수록 값이 올라갑니다. 3만 원, 4만 원 막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왜? 안 팔리니까. 니그들이 쉽게 말해서 N분의 N빵으로 부담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억짜리 약도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 진짜. 그런데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이 살 빼는 약은 해당자가 무지하게 많죠. 그리고 이게 당뇨약하고 비슷해서 한 번 시작하면 식생활 바꾸기 쉽지 않거든. 그러면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 이문을 붙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냥 생각을 해봐. 야, 이거 참 굉장히 행복하잖아. 똑같아요. 노를 뒤집을 수만 있다면. 야, 장기에 투여했더니 그 장기가 활성화돼요. 귀에 투여했더니 이명이 사라졌어요. 야, 그거 부르는 게 값이지. 진짜 부르는 게 값이지. 그래서 그거 미친 듯이 개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되면 언제나 그거는 그 발전 속도가 진짜 무지하게 빨랐어. 무지하게 빨랐어.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사기꾼은 사기꾼인데 희한하게도 사기는 치는데 구현해내는 사기꾼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말이 좀 앞서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은 말이 앞서고 만들어내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늦을 뿐이지 무언가를 해내요. 그래서 야 2등부터 4등까지 붙여도 일론 머스크한테 안 된다는데 재산이 압도적 1등이어가지고 나오잖아요. 네. 야.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주신 분도 우리 보살님이 저를 모르는데 제 꿈을 꿨대. 저를 모르는데 그래서 참 그래서 당신께서 적금 붓고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많이 찾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렇게 들은 게 그때 말레이시아 이후로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근데 이렇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집단무의식으로, 융식으로 말하면 집단무의식이고 유식식으로 얘기하면 아레아식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인연이 없으면 이건 작동 코드가 안 돼요. 작동 코드가 안 돼. 그래서 뭔가 좋은 인연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이야기예요.